치아나 구강 건강도 건강이 결국엔 일부거든요. 일단 당성분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세균들이 가장 좋아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먹어볼게요. 맛있네요. 맛은 있네요. 먹게 해주겠다. 그 대신 일주일에 한 번. 그런 경우는 치과에 매일 오시면 가능합니다. 끈적끈적한 음식들은 당연히 치아에 안 좋다고 정도는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전문가로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치아에 좋은 음식부터 안 좋은 음식들이 순서대로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그거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또 만약에 안 좋은 음식을 먹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설명해드리면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음식부터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가장 기본적으로 자연 그 상태대로 섭취를 하는 게 건강에도 좋듯이 치아에도 좋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영양분들을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게 되잖아요. 치아나 구강 건강도 건강이 결국엔 일부거든요. 몸에는 좋은데 치아에만 안 좋다든지 몸에는 안 좋은데 치아에만 좋다든지 이런 음식은 없는 거거든요. 몸에 좋은 음식이 치아나 구강 건강에도 좋다, 잇몸에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좋으실 것 같고요. 가장 건강한 음식들은 채소, 과일, 자연 그 상태로의 유기농 식품들 그리고 우유나 계란 이런 음식들은 당연히 치아에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본적인 영양분들을 섭취하시고 그 다음번에 만들어지는 것들 예를 들어서 음식물들을 이제 굽는다든지 가공을 하고 이런 것들은 치아나 구강 건강에도 자연 상태보다는 아무래도 좀 덜 좋겠죠. 그래서 자연 상태의 음식을 예를 들어서 70% 섭취하시고 밀가루, 튀김 이런 가공한 음식들을 한 20% 섭취하시고 나머지 건강에 진짜 안 좋은 음식들은 10% 이하로 조절을 하시는 게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음식물을 먹고 나서 남아있는 부분들 그런 음식물 찌꺼기를 입안에 있는 안 좋은 세균들이 섭취를 함으로 인해서 그 대사 과정에서 산이 나오거든요. 산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은 치아가 삭아서 없어지는 병이 충치고요. 그리고 치아랑 치아 사이 아니면 잇몸과 가까운 부분에 음식물이 남아있다가 마찬가지로 치주 질환을 일으키는 세균들이 또 그걸 섭취해서 염증을 일으키는 게 잇몸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당성분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세균들이 가장 좋아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탕이 들어가 있는 초콜릿, 과자 이런 것들 다 당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치아 건강이나 잇몸 건강에 좋을 수는 없는 것들이고요. 끈적끈적한 젤리라든지 과일 주스, 탄산음료들 오랫동안 남아서 뭔가 치아를 약화시킬 수 있는 음식들은 안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치아의 해부학적 구조를 이해를 하시면 가장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겉부분을 싸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안에 조금 더 연약한 부분, 가운데에는 치아에 신경이 포함되어 있는 치수라는 조직이 있는데 입안에는 치아를 코팅해주는 침도 있고 침의 방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치아를 보호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에서는 혈관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혈류를 공급해주고 그런데 만약에 칫솔질을 안 하시거나 몸에 안 좋은 음식물들을 자주 섭취를 해서 치아 겉부분에 있는 코팅들 있죠. 그런 것들을 세균들이 침범을 하게 되고 오랫동안 붙어 있는다면은 그 방어 능력이 상실이 되는 거죠. 그걸로 인해서 충치도 생기고 잇몸 질환도 생기고 그럴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먹잖아요. 탕후루 같은 경우 성인들도 먹겠지만 물론 부모님들이 아이들 간식을 고를 때나 탕후루를 사줬을 때나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저도 한번 탕후루가 맛이 어떤지 한번 먹어보고 느낌을 보고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아이들을 6세, 3세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 아이들이 젤리라든지 이런 거 먹을 때 저는 이제 직업이 치과 의사다 보니까 기분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 걱정되고 그런데 아이들을 또 너무 좋아하니까는 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도 부모의 한 명으로서 단 거를 먹었을 때 어떻게 앞으로 처치하면 좋을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먹어볼게요. 전 진짜 태어나서 처음 탕후루를 먹어보는 거거든요. 지금 사실 궁금했어요. 어떤 느낌이길래 이렇게 유행하는지. 그리고 저는 치과 의사로서도 환자들이 뭔가 경험하는 거는 좀 경험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단 거를 제가 뭐 아주 싫어하는 편은 사실 아니고 과자도 먹고 하는데 제가 평상시 먹는 것 중에서는 이제 가장 단 느낌인 것 같고 맛있네요. 맛은 있네요. 이런 식감들 바스락거지고 깨지고 맛으로만 먹는다기보다는 식감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음식은 겉에는 막 바삭하고 속에는 촉촉하고 약간 이것도 이제 그런 느낌인 것 때문에 치아랑 닿는 느낌이라든지 안에서 뭔가 과즙이 터지는 느낌. 그리고 저는 생각보다 달기는 단데 엄청 놀랄 만큼 또 단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만 더 먹어볼게요. 네. 혹시 모르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은 원래 사탕을 먹잖아요. 사탕은 안에까지 다 단단하기 때문에 계속 빨고 있어서 1시간 동안 녹여 먹는 애들이 있죠. 저는 이게 사실 더 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엔 깨먹잖아요. 그럼 그때 이제 끈적끈적하게 달라붙는 건데, 이건 안에 과일이 있다 보니까 오랫동안 사탕처럼 계속 빨고 있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빨리 깨물어 먹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사탕을 1시간 동안 녹여 먹는 것보다는 탕후루를 빨리 깔끔하게 먹고 관리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일단은 들고요. 먹어보니까 치아에 안 좋은 음식인 건 맞죠. 근데 모든 간식들이 치아에는 좋지는 않고요. 그러면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세상에 너무 한정이 돼버리잖아요. 평생 채소 과일만 먹고 살아야 된다면 너무 재미없는 인생이 될 수도 있고, 부모님들도 무조건 간식을 먹게 하지 않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거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탕후루를 만약에 먹을 거라면은 먹게 해주겠다. 그 대신 일주일에 한 번 제한을 주는 거죠. 이걸 하루에 아침에 하나 먹고 점심 하나 먹고 저녁에 하나 먹고 하면은 충치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건강에 너무 안 좋아질 게 뻔하고 치아가 회복되는데 또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치아는 자기가 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고 방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긴 시간 동안 반복이 되고 젤리를 공부할 때 계속 꺼내 먹는 애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고 매일 그런 친구들이 있죠. 그게 몇 달, 1년, 2년 이렇게 되면은 치아 사이가 다 썩는 거예요. 그걸 다발성 충치라고 하거든요. 그런 질환이 사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먹기는 먹되 횟수를 제한하면은 위험도를 훨씬 낮출 수가 있다는 거죠. 가장 안 좋은 거는 끈적이고 오랫동안 치아에 머무는 거, 젤리, 사탕 이런 종류가 될 거고요. 그런 음식은 섭취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는 게 사실은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요. 여러 번에 걸쳐서 오랜 시간 동안 먹으면 안 돼요. 30분 안에 간식 시간을 완전히 끝내고 그리고 나서 바로 칫솔질을 한다, 이러한 약속 하에서는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일단 먹을 때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탕도 먹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빨아서 먹는 거랑 으깨서 먹는 거랑 두 가지가 있는 건데, 저라면은 사탕을 빨아서 좀 먹다가 그냥 뱉을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치아에는 좋고요. 사탕을 깨물어서 먹게 되면은 그 끈적끈적한 조각들이 치아에 달라붙기 때문에 으깨서 먹는 방법이 치아에는 가장 안 좋을 것 같고요. 먹는 방법을 일단은 조금 조절을 하시고,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양치를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따뜻한 물로 좀 오랫동안 입을 헹궈내고 그 다음에 칫솔로 치약을 묻혀서 칫솔질을 하고, 치아 사이에도 또 남아있을 수 있으니까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또 쓰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치간 칫솔보다는 치실을 쓰는 게 합리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치아를 튼튼하게 해주는 성분은 자기 입안에 있는 고유한 방어 능력을 갖고 있는 침, 근데 선천적으로 약하게 태어나거나 그런 경우는 인위적으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불소라는 제품을 쓰는 건데요. 치과에서 불소도포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 불소라는 성분이 치아를 망가뜨리는 안 좋은 음식들이랑 반대되는 성분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치아를 단단하게 해주는 성분인데 전문 용어로 재강화라고 하거든요. 초기 충치라고 하면은 불소를 도포를 하고 관리를 잘하는 걸로 인해서 치아를 재강화시켜서 치료를 할 수도 있어요. 불소를 충치가 많이 생기는 애들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아니면은 3개월에 한 번 이렇게 관리해 주시는 게 어떻게 보면은 간식을 먹으면서도 치아를 그나마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일 안 좋은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는 거는 당연히 좋지는 않습니다. 관리를 정말 잘하지 않는 이상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자기가 스스로 칫솔질을 잘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거든요. 근데 치과에 매일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경우는 치과에 매일 오시면 가능합니다. 오늘은 음식에 관한 주제로 얘기를 해봤는데요. 관리도 중요하지만 환자분이 스스로 관리하는 거는 음식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음식과 칫솔질이게 어떻게 보면은 평생에 거쳐서 건강을 좌우하는 건데, 요즘에 많이 유행하는 탕후루를 제가 직접 먹어보고 느낀 거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하다. 그래서 유행이 지나갈 때까지는 탕후루를 애들이 많이 먹게 되겠죠. 이거를 너무 안 좋다 하면서 싸우시는 것보다는 적당한 타협점을 찾아서 자주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기 때문에 섭취를 제한을 하는 게 가장 좋고, 정말 매일 먹는 친구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먹거나 이렇다고 하면은 데미지가 누적이 돼서 뭔가 발현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치과에도 자주 오셔야 되고, 검진도 받고 불소 도포를 한다든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은 해결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탕후루를 많이 즐겨서 드시는 분들이나 그런 자녀를 두신 분들은 이 영상 보시고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